김희정의 봄봄 고고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환, 유성의 정치 이야기, 김희정의 봄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이제 선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시청자분들의 여러 같은 요청 사항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스텝진에서 예. 오늘은 큰 주제를 일단 막말 하나로만 잡아하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얘기가 와서 네. 긴급하게 네. 사실 못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내일 저 투표고 이미 사전 선거도 26.7% 굉장히 높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상을 뛰어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상 투표율도 뭐 일반적으로 다들 높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60%까지도. 최고 70%까지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이야. 보통 그 사전 투표의 3배를 그동안 네.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70%가, 70%가 넘는 넘을 경우도 수도 있는 있겠네요. 거죠. 그래서 네. 어쩌면 이제 이미 반은 한 거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50%간 넘을 것 같으면 네. 26.69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원래 예상은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사전 투표 그래서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 투표율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 높아질 것 같다. 예,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분석하는 분들이 민주당이 압승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당은 좀 거의 확실시되는 게 아닌가. 과반은 거기다 이제 과반 플러스 몇 석까지 더 갈 거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아주 그냥 관심사고 투표를 하루 앞둔 아주 뜨거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이슈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게 역풍이 불까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오만하게 비칠까봐 네. 굉장히 몸조심하고 네, 아주 있고 그냥 조심조심 몸조심. 이미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거를 이미 공격하고 나서면서 네. 이제 우리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읍소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또 약간 우세했었는데 최근에 그 원래 이제 초경합 지역에서 경합 우세가 그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경합 우세가 경합 열세로 바뀌고 경합 지역이 열세로 바뀌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다. 뭐 수도권에서만 벌써 5석 이상의 차이가 이게 또 이 총합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로 돌아선 거 아니냐. 전국적인 판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막말 파동인 것 같습니다. 네, 막말 파동 정말 심각한데 누가 최고의 막말 파동의 지금 선수입니까? 지금 뭐 단연 1등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네, 그랬죠. 차명진. 그러면 우리가 다룰 때만 해도 그 미래통합당에서 네. 조치를 잘못 취했었죠. 네, 그걸 맞습니다. 뭐 탈당 권유라고 탈당 그래가지고 권유. 저희들한테도 비난을 받을 예. 정도로. 예, 근데 거의 지금은 그냥 면죄부 준 거 비슷하게 모든 그랬었죠. 사람들 특히 차명진 후보는 자기 면죄부보다 낫다고 그리고 또 막 생각하고 나가서 똑같이 오히려 했던 말. 더 안 좋은 행태를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명진 전 후보죠. 차명진 네, 전 전 후보의 이 그 세월호 막말이 네. 거의 태풍급으로 지금 그렇죠. 불어닥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막말도 있지만 다른 막말에 비하면 뭐 단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태풍급의 태풍급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깜짝 놀라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네.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명 처리 당하면 그러지 않아도 네, 그냥 냅뒀어도 뭐 표차가 이미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서 상대 후보한테 그랬죠. 질 가능성이 높았다고는 해요. 네. 그런데도 15%만 넘으면 네, 선거 비용을 다 돌려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돌려받죠. 그것 때문에도 막 굉장히 네. 분노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제 네. 주변에서. 네,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그 전액 다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사실 그 세월호 저 막말은 사실 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했거든요. 특히 내일 이제 선거고 내일 모레는 그렇죠.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이제 6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국민 모든 사람들한텐 영린과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죠. 온 국민에게 남아 있는 온 국민한테 트라우마입니다. 그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이 정말 그 죽어가는 모습이 그게 생생한 아주 생중계로 그거를 그 바라보는 온 국민의 마음이 배가 막 가라앉는 모습을 얼마나 그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그건 정말 되돌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같은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거를 차명진 후보가 아주 건드렸는데 이 양반은 그냥 작심하고 건드렸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확신범이죠.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걸 가지고 뭐 헤쳐먹고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이거는 정말 저는 정말 이 공천 시스템이 잘 됐다면 이런 후보는 아예 처음부터 걸렀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었나. 거기다가 그 생방송 TV 토론에서 그렇게 주장한 내용을 그것 때문에 막말로 해서 이제 탈당 권유 이렇게 받고 이런 상태까지 간 사람이 현수막 걸린 거 사진 가지고도 또 똑같은 발언을 해대고 페이스북에다가도 어제 뒤져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그래서 이게 선거가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김종인 그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원장인가요? 역시 저 선거의 대각인 대가구나. 듣는 순간에 제명해라. 그랬는데 통합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그러다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한 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제 부랴부랴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때가 늦은 게 그 늦은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그래서 너무 늦게 정의가 밝혀지면 그거는 이미 때를 놓쳐서 그거는 정의를 이미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명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제명은 결국은 시키긴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부터 당사에까지 막 가서 항의하는 사람들. 제명했다고. 김종인이 물러가라면 제명했다고. 네가 뭔데 우리 차명진을 자르느냐 뭐 황교안 대표 물러가라 막 이런 시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잖아요 당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정치가 아까 이제 매번 형님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 사이도 퇴보해서는 안 되고 퇴행해서는 안 되는데 한 발이라도 전진하고 앞장서 나가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영역인데 이런 발언들은 정말 이거는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더러 국민 전체를 정말 편가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될 막말에 속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어제 박형준 통합당 위원장 나와서 그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짠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후보나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시장 선거 나왔는데 마지막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면도칼로 이걸 했는데 후보인 제가 보더라도 표가 썰물처럼 그때 민주당에서 빠져나가서 저쪽 한나라당으로 막 붙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 통합당의 다른 특히 수도권이나 다른 후보들이 느끼는 이 충격이라는 건 아주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선대위원장인가요? 그 비대위원장인가? 그때 깨나면서 대전은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아마 그때 자치단체장 수도권에 65개 자치단체장인데 65대 1 완전히 그냥 싹 쓸었죠. 그러니까 선거의 여왕 공주 다 그런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아무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막말은 꼭 선거만이 아니라도 꼭 없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말 실수라는 게. 네. 근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냥 철학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미 내면화돼 있다고 네. 봐야죠.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대통령이 수학여행을 가라고 그랬냐, 뭐 대통령이 일부러 사고를 냈냐, 막 이래가면서 이제 옹호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하여간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선거 정말 중반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마지막 변수가 사실은 대형 악재를 조심하는 거잖아요. 특히 설화 조심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이 선거 막판이 되면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게 최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막 전화 돌리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물론하지만 가족들 체크하고 친구 체크하고 뭐 주위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아는 지인들한테는 다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이럴 때 이제 열성적 지지자나 반대편 열성 지지자인 경우에 이 너무 이게 격차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런 의혹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부동층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3%에서 5% 이런 분들은 투표장 가서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마지막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니까 정말 조심조심. 그래요. 그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핸드폰 뒷면에다가 네. 이 마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동안 다녔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네. 그 내일 모레가 6주기잖아요, 세월호. 예, 네. 그래서 평택에서도 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하자, 행동하자 이렇게 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평택 시민행동이라고 예. 4.16과 관련해서 네. 모여서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각 단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후원금 내고 이번에 또 새로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예. 이건 샀다기보다는 후원금을 내고 후원금을 내고 그걸 받아오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몇 개 있으시면 네, 저도 또 좀 나눠주시고 예. 우리 저 제가 몇 개 가져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 끝나고 네네 예 저한테는 후원금 안 내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와 관련한 그 차명진의 막말은 여기쯤에서 마무리하고 예. 막말이 그 밖에도 조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예.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아주 따끈따끈한 거는 어저께 네.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장애인 전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예. 있어요. 네. 그 거기에서 3명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 이번 어떤 후보들 내용으로 중에 황교안 셋 또 다 거기도 또 유명인이고. 셋 다 네. 그 미래통합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박용찬 전 대변인, 네. 그 조영 지금 대구에서 좀 출마해서 조영 후보 이렇게 3명인데 장애인들을 이게 이제 이것도 그냥 바로바로 사과하면 되거든요. 평상시에 그렇죠. 네. 일부러 장애인을 염하하려고 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겠죠. 그러나 용어를 네. 이제 장애인을 폄하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입에 이게 붙은 거니까. 네네. 예. 그럼 바로 이제 장애인들이 항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해명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붙어서 그렇게 그 차별 용어로 쓰이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고칠 생각도 않고 뭐 장애인들이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그 국가인권위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차별한 거로 다 진정을 넣고 그럼 네. 피진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그 결정문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애인을 차별 발언을 한 사람으로 그 정치인으로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역사에. 그렇죠. 그냥. 그래서 쭉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말을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 그랬죠. 그거를 무슨 장애인을 비하하는 네. 용어로 네. 그 그냥 뭐 언어 장애인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네.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례대표 용지가 길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예.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못자고 사람. 하면서 네네. 이제 그 들지도 못한다 이런 식의 네. 표현을 한 거죠. 네. 저도 이제 밖에 나오면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최장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키가 작다 크다 이런 게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네. 48.1cm를 못 든다. 이거는 진짜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완전한 차별적인 그렇죠.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네. 이제 진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박용찬 전 대변인 예. 이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이제 문맥 전체를 놓고 보면 차별하려고 한 발언은 아닌데 네.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러면서 이제 장애인을 비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지체가 장애를 가져서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당연히 뭐 제가 장애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 총리 외국 가서 이제 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총리가 된다면은 이제 다리를 저는 총리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거를 비하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런 발언을. 이런 발언들이 왜 꼭 그렇게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비하를 하려고 하느냐. 아직도 성경책에도 그런 게 남아 있기도 하고 뭐 속담에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용어 의도적으로 정치권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나가려고 하고 바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인권의 진정까지 당했습니다. 요즘엔 아무튼 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성적 여성에 대한 뭐 성적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인들이 조심하고 신경을 써가면서 개선해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계속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좀 더 바꿔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를 제대로 막 써야 되거든요.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장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지금 하는 게 확실히 굳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저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인식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님도 그 자유롭지가 못한 게 이해찬 대표는 최근은 아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선천적 장애인 작년인가 그 연말일 것 같아요. 장애인을 영입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해놓고도 뭐 선천적 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의지가 뭐 약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요구도 먹었는데 물론 뒤늦게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도 뒤늦게 이제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진정성으로 잘 안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이제 여러 번 계속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딱 잘라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면 여러 번 그냥 사과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내일이 투표지만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일반 유권자들이 주인 노릇 헌법에는 뭐 유권자들이 이제 주인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대통령보다도 국민이 높고 뭐 당연히 국회의원보다도 국민이 높은 건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4년에 딱 한 번 높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또 낮아질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으로 모시고 다니고 막. 다시 모실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사람들 욕하면 나라님을 왜 욕하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럴 때 확실하게 좀 주인들이 제대로 해서 이 사람들 말버릇을 좀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보면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화, 대형 악재에 속하는 막말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문제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너무 결정적인 걸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또 재빨리 사과도 하고 수습도 하고 또 그런 실수는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당 지도부 본인이나 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 사후 수습을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차명진 전 후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수습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정리를 해서 그게 문제를 더 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당, 2당을 이제 중심으로 했고 1당에 한 분이 더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 이제 안산 단원에 출마하신 그 박순자 후보하고 붙거든요. 미래통합당에. 네. 예. 근데 그쪽에서 이제 김남국 후보가 뭐 예전에 어느 인터넷 방송인지 그 유료 네. 채널에 예. 들어가 가지고 네. 뭐 막말을 한 것처럼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저 사죄하라고 네, 네, 성명서도 내고 그랬죠. 그랬었죠. 박순자 후보가. 네. 그거를 제가 쭉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유료 콘텐츠고 뭐 얼마를 내고 들어가서 이제 보는 그런 거였는데 500원인가? 액수는 작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였고 거기에 다른 이제 진행자들이나 다른 여성들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자리였는데 이게 성인 콘텐츠다 보니까 네. 이제 보통 표현하는 이제 음담 패설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네. 이제 오고 갔나 봐요. 네. 저는 이제 못 봤습니다. 혹시 예. 보셨어요, 이렇게는? 저도 못 봤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그래서 박순자 후보 쪽에서도 이걸 김남국 후보가 직접 한 거다 이런 말은 못 하고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그 김남국 후보가 한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하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김남국 후보는 이제 나는 거기 가가지고 놀림만 받았을 뿐 실제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그 뭐 중도에 그래서 네. 제대로 그 역할극을 못 한다고 네. 본인한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중도 하차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하여간 뭐 근데 김남국 후보가 지금 미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미혼 총각 뭐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있었다. 연애 고민 상담하는 그러니까 연애 뭐 고민 그런 상담 뭐 그런 저 거. 프로그램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검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이 박순자 후보님. 후보? 네. 박순자 후보님은 최고위원도 했고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막말이 아니고 절도 용의를 문제 제기를 해요. 서울의 소리에 백은종 대표가 직접 서울에서부터 안산까지 막 취재를 다니고 제보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이 박순자 후보의 그 절도 행각에 대해서 그 운전 기사가 부른 얘기를 운전 기사하고 지인인 제가 녹취 테이프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뭐 저기 공천에 네, 뭐 문제도 있고 뭐 이랬다고 그랬죠. 그래, 네. 그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그는 뭐 막말은 아니지만 하여간 네. 막판에 김남국 건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다 절도 용의가 다시 부러지게 된 거예요. 본인의 저 화살이 또 그쪽으로.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꽃나무 막 여기저기서 그 뭐를 전원주택 뭐를 하나 꾸며놨는데 별장처럼 네.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 이런 것들을 이 운전기사 시켜서 다 여기저기서 그냥 캐다가 심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여부는 아직도 몰라요. 네. 모르는데 그 기사는 그렇게 시켜서 했다고 이제 후배한테 얘기하는 게 녹취가 됐고 네. 그 후배는 이 서울의 소리에 제보를 해서 네. 현장을 내려간 거예요. 서울에서 안산을 다 취재를 해가지고 그 꽃나무 캐는데 가서 촬영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 저 막말 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저 여러 다른 분들이 한 막말은 사실은 그 이 차명진 후보 그 전 후보가 한 태풍에 비하면 그렇죠. 그냥 미풍에 불과하고 그냥 뭐 지역 내 유권자들이 그걸 걸러내면 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좀 막말은 여기까지 하면 그렇죠. 오늘 뭐 더 있겠지만 찾으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유 형님 그거는 그 얘기하려면 또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주제가 되니까 그건 아예 다음에 주제를 잡고 한번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예. 그럽시다. 그럼 네네. 마음이 넓으니까 참 여기서 참. 이거 할 얘기 많거든 사실 선거 전에 이런.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 투표죠. 이제 저희가 거의 26.7%면 굉장한 사전 투표를 했고, 그렇죠. 아마 내일도 아마 투표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독려하셔서 안 하신 분 없는지 꼭 투표하시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지금 OBC 더원 방송에서도 우리 이 김유정의 본범을 촬영하고 계신 이성민 PD님, 그
어부인님께서도 자가격리 지금 자가격리 자가격리 중이시잖아요. 중이시죠. 뭐 저 아유. 주변에 계신 분이 네. 저 확진자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자가격리 중이시죠. 저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미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확진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일 이제 중앙정부 선관위에서 네. 그 문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답변을 하시면 내일 투표는 6시 이후에 하실 수 6시 있다는 이후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예, 그 자가격리 되신 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신 투표하시고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따로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 겪지 않도록 네. 또 잘 나오셔서 오랜만에 그 바람도 쐬시고 투표도 좀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그 막말 정치인 혹은 막말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 공천에서 못 걸렀으면 네. 내일 투표에서 반드시 걸러내자. 네. 그래서 우리 품격과 수준이 있는 그렇죠.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한 발 더 나가자. 예. 라는 걸로 오늘 헌법에 보장된 주인 네. 국민 여러분이 내일 딱 하루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64일 이거를 4년 동안 또 노예 노릇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꼭 주인 행세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예. 네. 그러면 내일 투표장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희정의 봄봄 고고 싱!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